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오늘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세요? 가끔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한국 사람들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태국에서도 뭐 나이를 묻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태국에서도 이제 언니, 동생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보다 언니인지 동생인지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몇 살인지 먼저 정중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보다 언니다 그러면 이제 피라 그러고, 이제 동생이다 그러면 넝이라 하면서 괜히 좀 편해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나 이게 언니와 동생으로 나눠지면은 갑자기 막 말이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태국 사람들끼리 뭐 그거 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뭐 그런 거 없고요. 뭐 가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뭐 동생이다 해가지고 막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나이에 따라서 왜 반말하세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또는 참석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존댓말 안 하면 좀 열받아서 싸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오늘 주제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냐 적냐, 또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다음에 뭐 동안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이는요 정말 숫자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요 가끔 이거를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가끔 보면은 나이 먹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적은데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 차리는 게 나이를 꼭 많이 먹어야만 그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데 정신 못 차려서, 또는 나이는 적은데 정신 차려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과 어떤 것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나이 어린 분들도 있고,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어릴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말도 들어보고 뭐 행동도 보고 생각도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을 나이로만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너무 어린 초등학교 정도 뭐 그 정도는 나이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아직 자아가 덜 형성됐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나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기준이 아니게 돼요. 특히나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나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는 분들은 아마 잘 안 맞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일을 해야 돼, 뭐 아니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조그만 게 뭐 나이도 어린 놈이 뭐 이런 약간 꼰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외국 생활은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태국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나이 분들은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이 어린 분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왠지 대접받고 싶고 뭔가 뭐 그러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모두 버려놔야 된다. 다 한국에다가 두고 오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만나고 나이 어린 분들도 만나요. 근데 나이 어린 분들 많은 분들 상관없이 영어로 하게 되잖아요. 영어는 요가 없거든요. 크랍이 없거든요. 그냥 그 뭐랄까 반말도 아닌 존댓말도 아닌 그냥 영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보다 어린 사람하고도 영어로 대화해서 뭐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뭐 전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나이대에 맞는 생각과 철학이 어떤 경험에 우러나서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해준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인 공경이라는 말이 있는 거 있잖아요. 노인을 공경하자. 그것도 예전 시대의 말입니다. 노인도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노약 좌석 있잖아요. 노인은 무조건 앉아야 돼요? 노인은 막 그냥 막 빈자리 그 막 다 양보하고 그래야 돼요? 노인 중에서도 건강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앉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 중에 막 앉고 싶어가지고 노인석에 또 앉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나이에 대한 문제일까요?
바로 사람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 만났는데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죠. 뭐 44, 45, 뭐 2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의미가 무슨 그런 주제거리 자체도 약간 그렇지 않나. 뭐 가끔 이제 무슨 뭐 학교라든가 어떤 뭐 졸업식이라든가 어떤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작정하고 뭐 몇 살이냐 해서 뭐 나이가 높다고 해서 먼저 우위에 선 상태에서 뭔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태국이나 외국 생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얘기는 역으로 하면 뭐냐면 나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20대가 듣는 노래나 지금 제가 듣는 노래나 얼추 비슷하긴 해요. 100%는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뉴진스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건 저도 듣고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들도 듣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 자체가 얼마큼 차이가 있냐 이거죠. 넷플릭스도 보면은 저 어린 친구들이 보는 넷플릭스와 제가 보는 넷플릭스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재미도 같이 느끼고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문화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동시에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계화 시대라 그러죠. 이미 세계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고요. 이제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나이에 따라서 그것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끝났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역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경계선을 서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구 분포도로 보면 역삼각형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역삼각형대로 모든 것을 다 뭐랄까 그들만을 위해서 더 해줘야 되고, 국민연금도 그들만을 위해서 더 줘야 되고, 더 많은 복지를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뭔가 일을 할 때도 노인에 상관없이 어떤 능력치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태국 얘기하다가 한국까지 갔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다면은 태국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태국에서 은퇴 비자가 50살 이상이라 하잖아요. 50살 이상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은퇴 비자 돈만 내면은 귀찮게 맨날 비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은퇴 비자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은퇴 비자 50살이 돼서 여기에 왔을 때 노인으로 취급받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전에 한국에서의 그런 노련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태국에서 새 출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체력이 뭐 딸려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체력은요, 체력 약한 사람은 뭘 해도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태국에서도 막 70살 먹은 슈퍼스타도 막 댄스 춤추고 있고, 뭐 헐리우드 배우는 뭐 나이가 많아도 영화 찍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80살 넘은 사람도 대통령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굳이 우리가 나이를 뭐 60대니 70대니 그거를 나누면서 더 늙게 변해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지금 40대 한 43살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제 나이가 저는 굉장히 지금이 피크인 것 같아요. 30대도 아니었어요. 20대도 아니었고 덜 성숙한 그때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저에게는 아주 피크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0에서 한 55, 60 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피크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 30대에서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 다음에 20, 30대에 길렀던 체력을 토대로 지금 이제 40대를 맞이하는데, 제 체력은 솔직히 예전에 군대 있을 때보다는, 체대를 다닐 때보다는 약간 약해졌다고는 봐요. 어떤 점에서 하면 전날에 술 엄청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멀쩡히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거나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저녁에 술 많이 마시고 자면 다음날에 해독 기능이 약해져서 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40대는 진짜 청년이에요. 이제는 저는 옛날에 40대 되면 무슨 아저씨들 막 배 나오고 막 그런 아저씨들 생각했고, 40대 넘은 사람들 보면 진짜 막 다 늙은 것 같은데, 이게 40대가 되고 좀 지나고 보니까 이거 완전 피크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20, 30대 실수했던 것도 다 경험을 해서 더 이상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결정도 제대로 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0대는 진짜 한창 일할 나이고, 그 다음에 50대도 제가 50대가 안 돼봤지만 어쨌든 좀 있으면 그 50대가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그러면 태국 생활 하는데 한국에서 여기로 오는 게 은퇴 비자냐? 저는 리타이어 비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은퇴 비자가 아니라 뉴 스타트 비자예요. 새로 시작하는 비자. 50대 넘어오는 게 뭐 늙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50대가 너무 50대 약간 체력적인 면에서는 더 떨어지겠지만, 하지만 다른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는 더 월등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태국에 진출하는데 어려서 못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25, 26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뭐 외국어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어리다고 해서 시도 안 할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늙었다? I'm sorry.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숫자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또 시도를 못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적정한 시기다. 바로 적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된다. 나이는 그냥 숫자고 내 카운팅이지 그게 내 체력과 정신, 그것을 압도하지 못한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남겨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다음 주에 있을 전시회가 있는데 그것에 준비를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이제는 10,000명을 바라보면서, 겨우 1,000명 왔는데 이제 10,000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